네, 한 주를 마감합니다. 6월은 뭐 뜨거웠었고요. 7월을 시작했는데 뭐 기운은 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좀 조정 분위기도 없진 않습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시장의 트렌드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는 무엇인지, 거기서 또 이어지는 종목까지 메가 사이클로 가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장인데, 그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자들은 뭐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할 주제부터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코스피 4천 이제 돌파 가능할까? 올해, 그렇죠? 네. 이달 그러면 좀 무리가 되는데 올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네, 본부장님. 네. 이전에는 사실은 뭐 4천 얘기하면 4천, 5천 얘기하면 너무 좀 뜬구러먹는 거 아니야? 근거가 뭐야 그랬는데 지금은 4천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생기고 있죠? 예. 네, 그렇긴 한데 오늘 가져온 거는 일단 가시권은 3,100에 3,300이고 네. 4,000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좀 침착히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현재 3,100 정도가 우리나라 PER로 11배 정도 가까이 온 거예요, 사실은요. 네. 과거 대비했을 때 3,100 정도, 그러니까 PER 11배면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요. 4,000으로 가려면은 PER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올해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특별히 많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EPS 곱하기 PER, 그러니까 배수로 했을 때는 한 14배 정도가 돼야 됩니다. 네. 14배가 돼야 되고, 그것이 되려면은 뭐가 되죠? 대장주, 삼성, 하이닉스 포함해서 위에 있는 것들이 이익에 대한 전망이 2분기 지났다 치고 네.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꽤 올라오지 않으면 PER 14배는 단기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좀 희망이 섞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일단 내년도 실적, 26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야 되는 게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의 이익이 올해보다 한 15%, 20% 올라간다는 가시거리가 확보되면은 올해 기준으로 14배가 내년 기준으로는 좀 부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14배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본이 상법 개정, 우리 밸류화 프로그램 포함해서 그다음 아니면 홍콩이라든지 유럽이 독일이 올라갔을 때 밸류가 얼마 정도냐면 PER이 한 14배 정도예요. 네.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14배를 간다고 하는 건 조금은 좀 섣부른 것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3,100에서 한 3,300 정도를 단기적인. 네. 아마 네. 3,300이나 3,400이면 PER이 12배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12배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유동성이 확보되면 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도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뭐 뜨거울 만한 이유들이 있고요. 자본시장의 구조개혁이나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미국은 좀 쉬는 듯 했는데 다시 미국은 사상 최고치,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상 최고치는 아닌데 미국은 사상 최고치로 가고 어제는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고용 물가 생각보다 괜찮다. 미국은 사상 최고치로 간다. 미국 증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미국은 메시지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오빠 법안은 통과가 됐잖아요. 오빠는 이제 네. 트럼프의 아름다운 네. 법안이, 그죠? 약자가 OBBBA. 뭔가 원인가 하여튼 뭐가 됐던 네, 간에 네. 그 뷰티풀 통과됐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그거는 이제는 뭐 국채 발행하고 자금을 어떻게 이건 지켜보는 거고 네. 관세를 하는 건데 관세 베트남하고 잘 됐잖아요. 미국 네. 입장에서도. 근데 관세를 해서 더 정작 큰 중국이나 인도나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안 잤단 말이에요. 네. 이게 유일하게 미국 증시에서는 약간의 뭐랄까 약점이긴 해요. 근데 이 약점이 새로운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데 오늘 고용이 좋았죠. 고용이 좋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건데 경기가 좋다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를 7월은 안 한다. 근데 9월이건 10월이건은 할 정도는 될 것 같다. 왜? 고용이 좋았습니다만은 정부 주도가 좋았지 민간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경기가 좋고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낮아지니까 언젠가는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골디락스 환경이에요. 세 번째 미국의 핵심은 역시 믿을 거는 AI밖에 없다. 오늘 보세요.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오라클 이런 주가들이 장난이 아니게 가고 있는 거는 여실히 그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결국은 AI 오케이, 금리는 언젠가 하는 정도로 골디락스, 관세 뭐 좀 무진하지만 내려오면 사겠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PER 개념으로 25배 해가지고 6,300 정도까지 간 거죠. 이 정도는 정당화됐다고 봅니다.
더 올라가는 거는 아까 제가 우리나라 얘기했듯이 내년도 이익까지 땡겨져야지 이게 6,500, 700 이렇게 갈 것 같고 그 전까지는 한 4, 5%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시장 전망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반도체 얘기입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다시 살아나면서 $150 넘었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다시 시장의 중심을 잡았고 우리는 40만 익스, 7만 전자. 네, 예전에 8만 전자, 20만 익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하이닉스를 40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있네요. 그만큼 하이닉스가 사실은 네, 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갈 수 있다는 건데 글로벌 반도체 현황하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잖아요, 그죠? 네, 화요일 나옵니다. 예. 글로벌 동향 삼성전자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엔비디아가 굳건합니다. 네. 그 브로드컴도 굳건해요.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굳건한 거는 데이터 센터가 잘 되는 거거든요. 오라클이 잘 돼요. 네. 거기는 뭐 약간 오바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이닉스 40만 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은 150불, 160불인데 무려 250달러를 풀고 나왔어요. 물론 이걸 한 3년 정도 텀을 둡니다만 이게 뭐냐?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스톱이 없이 매년 한 20% 초중반으로 3년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 마진도 안 빠진다. 60몇 프로. 이 견제를 깔고 3년 뒤에 PER 33배 하면은 그게 한 250달러 나오는 거고 시가총액은 6조 달러니까 지금 3조 8천억 달러 엄청난 업사이드가 있죠. 이거를 하이닉스에 갖다 붙이면은 하이닉스의 반 정도는 엔비디아하고 동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HBM이 반 정도니까 나머지는 네. 기다리면 그러면 하이닉스도 나머지 그 HBM 아닌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한 10% 초반 정도가 계속 성장하는 스토리가 그려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를 해보면 적하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올해 이익이 얼마 해갖고 한 4만 원 정도 초반의 EPS인데 이게 매년 시크리컬 특성을 안 보이고 한 12% 성장하고 곱하기 PER을 맨날 6배, 7배, 아직도 6배, 7배인데 이게 사이클 주식이 아니라는 걸 가능을 생기면은 아마 리레이팅이 8배까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 초반대 성장, 그렇게 해서 PER 지금 6배 한 중반인데 8배 하면은 그게 한 40만 원 중반에 나옵니다. 이 스토리가 하이닉스에 대한 중장기 그림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오늘 어저께 그저께 최근 빠지는 건 두 가지인데요. 아까 엔비디아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또 뭐 시크리컬한 거니까 마이크론 주가하고 동해요. 근데 마이크론 주가가 엄청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리고 나서 다 세여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거 영향이 하이닉스가 있고 또 하나는 어저께 특히 어저께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급에서 삼성전자한테 뺏기는 그 모멘텀이 나쁜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다시 26만 원대, 27만 원대 내려가는 게 그런 거라 보고요. 실적 말씀하신 실적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겠는데 삼성전자가 그런 것도 공신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들이 집안더라도 7월 4일이다, 7월 8일이다. 이 누가 좀 확정을 이러는 거잖아요. 네. 실적은 오늘이 아니고 8일입니다.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으로 6조 정도로 이틀, 3일 전까지 컨센서스였는데 그저께 오늘 사이에 확 내려갔어요. 5조 이하도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역시 반도체에서 안 팔리는 것 때문에 떨구고 뭐 이런 거 포함하고 환율에 대한 안 좋은 그 막판에 이런 게 있어서 2분기 실적이 최악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5조 정도는 나올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왜? 한국의 대표주고 외국인이 한국을 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는 산다. 이런 개념의 수급 논리가 먼저 작용해서 들어온 거죠. 근데 지난 한 10개월 동안에 봤을 때 이것도 결국은 지나면 북밸류는 가치가 있지 않아. 북밸류가 얼마인데 시간이 9개월 전보다 앞으로 가면은 한 6만 4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딱 거기 가고 지금 스트러글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으로 시선이 올라갈 수 있다면 그리고 3분기가 2분기 한 5, 6조보다 의미 있는 한 9조 정도가 나올 수 있다면 주가는 7만 원 가는 겁니다. 왜? 3분기 실적이 아까 8, 9조 정도 기대가 한다 그랬잖아요. 작년 9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이 9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복할 수 있다는 거리가 생기면은 작년에 주가였던 7만 원 초반 중반까지를 내다볼 수 있죠. 다만 투자가들이 이제 HBM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점수를 깎을 거냐에 따라서 언제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잠정 실적 발표. 맞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알고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나 둘 다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이닉스는 독주였는데 지금은 조금 워낙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스러운 자리고 삼성전자도 뭐 여기서 더 치고 가기에는 좀 고민이 있단 말씀이네. 네, 그러는 실적 확인하고 HBM이 될 때까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가는 거는 HBM이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을 사면서 계속 푸시를 해야 돼요. 근데 외국인 지분이 9개월 전보다는 분명히 낮아졌어요. 9개월 전에 한 54% 갖고 있는 게 지금 한 49%니까 그 외국인이 빠진 지분을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계속 사면은 그냥 펀더멘털이 관계없이 주가는 뭐 7만 원, 8만 원 갈 수 있는데 외국인도 바보가 아니라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말고 3분기 실적 구조 또는 HBM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되면은 더 들어오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면은 하이닉스를 좀 더 매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하이닉스도 밸류가 절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7배가 28배고 PER, 6배가 24배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역작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또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 시장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중요한 단초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상법 개정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지주사나 증권이나 뭐 금융주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네네. 일단 지주사는 이제 오늘 빠지기 전에 며칠 전까지 먼저 반영됐어요. 지난 4월 4일부터 해서 주가가 뭐 80%, 100%, 120% 올랐기 때문에 절대 주가에 대해서 어차피 상법이 통과되면은 셀더 뉴스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마 투자가들이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발표가 됐죠. 근데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핑계를 대고 셀더 뉴스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주식은 지주회사가 결국은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NAV, Net Asset Value 대비했을 때 순자산 가치. 네, 많이 빠져갖고 괴리가 높은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자회사가 그래도 탄탄한 주식을 할 것이냐 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회사 비중이 많은 거는 당연히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에 주도됩니다. SK하이닉스가 부담스러우면 SK스퀘어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SK스퀘어의 목표 주가가 최고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좀 더 아마 하락한다면 투자가들의 관심이 SK스퀘어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90% 좌우되니까 SK하이닉스에서 스퀘어가 드라이브 되니까 그 다음에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적정하게 자리를 잡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64% 되는 에너빌리티 주가 말고도 본업, 두산의 본업은 뭐냐면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안정이 되면 두산도 어텐션이 갈 수 있고 지주사 중에서 지난 2개월 동안 의미 있게 어떤 지분이 올라간 거는 외국인 지분이 올라간 거는 두산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산은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상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많이 영향을 받는 한화. 이거는 조금은 후순입니다. 왜냐하면 한화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절대적인 측면에서 조금 탄력이 떨어졌다 싶어서 관심은 SK스퀘어하고 두산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증권주는 어떤 그 목표 주가와 괴리가 원래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증권주는 거래량이 의미 있게 올라가면 돼요. 거래량 뭐죠? 여러분 포함해서 투자가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 되거든요. 거래를 왜 하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오면은 거래를 많이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이 좋다면은 증권주로 관심을 갖는데 거래가 많이 되면 키움증권 또는 하반기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면 한국금융 같은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지주사, 증권주, 상법 개정 관련된 까지 얘기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스페셜리스트 시간에는 다음 주가 우리 삼성전자 실적도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유예가 일단 그 기간이 도래하잖아요. 관련돼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그 얘기 다음 주 월요일날 깊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를 준비하는 메가사이클 전략은 유니소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